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다시 한번 때리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는 끝낼 줄 알았는데 SBS를 또 정면으로 겨냥했는데 SNS에 그 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는 시청자 게시판 글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선거를 방해한 보도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일단 이건 제가 이 국민의힘 쪽에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네. 김영원 대변인님. 그 알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같은 사건을 또 하나 떠올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대선 3일 전쯤이었나요? 그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막 떴단 말이에요. 아, 있었죠. 네. 그리고 이른바 윤커피 사건. 음. 김만배 씨가 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던 건데 대선 3일 전에 이거를 이제 뭐 MBC, JTBC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데서 터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검찰이 가짜 뉴스라고 그 진술이나 정황 같은 것들 다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윤석열이 커피 타줘서 마셨어라는 그 허위 진술 때문에 반대로 또 투표를 했을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언론의 순기능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어떤 정황이 잡힌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언론의 원래 기능이 아닌가요? 그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입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때리는 거는 저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조작 기소에 국정조사위가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 뭐 자기소개 하세요 이러고 진짜 저 빵 터지는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국정조사에서 결국에는 5개 재판 13개의 혐의를 하얗게 지금 지우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으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한 번 더 SNS를 또 올리고 하면서 여론을 쫙 이끌어서 거봐라 이쪽에서 사과까지 했고 나 죄 없다라고 좀 묻고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제가 우리 성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SBS 지금 공식 사과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뭐 봉화마을 가서까지도 SBS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대통령이 저는 그걸로 좀 그 다음에 이제 제작진의 어떤 사과도 있었었고 SBS 공식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커뮤니티 글까지 이거 게시판에 본인의 X에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연일 높은 수위로 정말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도가 있나요? 의도? 가짜뉴스를 어떻게든 근절하려는 그걸 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라고 보고요. 뭐 부동산 관련 뭘 계속 올리는 것도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 SNS에 올리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의 근절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저희 진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영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든 근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유튜브 대한 언론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유튜브에서 사실 뭐 저희처럼 그러니까 흑백 여의도처럼 좀 중대를 하고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그냥 음모론을 막 쏟아내는 방송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레거시 미디어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저는 의혹 제기는 언론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사죄를 얼마나 하느냐, 반성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언론 예를 들면 종이신문들도 일면을 대문짝만하게 낸 다음에 나중에 오보임이 밝혀져도 정정 보도는 정말 손톱만한 걸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 분량, 동일 위치 이것 해야 된다라는 개정안도 막 내놓고 하지만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전 방송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더 큰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문 한 줄 딱 올리면 그게 반성이 되는 건가? 저는 사실 저희 당에서 그런 대한 언론에서 나온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의혹 제기한 것 같고 국회 나가서 의혹 제기 그 똑같이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의원이 그 얘기를 국회에서 퍼나르려면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더 많은 거를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고 둘째는 만약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으로 그 이후에도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10번 중에 한 번이 맞더라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정말 어떻게 그 잘못된 걸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청담동 술자리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 진영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들 계속 반복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 알려진 잘못 이미지화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SBS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지적할 때 명분이 실릴 수 있는데 우리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 안 하고 우리가 공격당한 것만 사과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목소리 힘이 안 실리죠. 저는 한마디만 더 붙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걸로 가장 큰 선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전 이회창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가릴 것 없이 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근절하자는 이 의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시장 시절부터 봐왔던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뭐 새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새롭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X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면 MBC의 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의혹까지 끌어다가 보도했었던 그 프로그램은 왜 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양측에 허무맹랑하게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지적을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본인을 향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통해서 과거를 세탁하고 싶다라는 그런 전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결국 기화가 된 게 장영하 변호사가 제기했었던 박철민 씨 네. 금품투수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박철민 씨 의혹을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내용이 다르죠.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가담되었던 김모 씨가 알고 보니까 코마트레이드 대표였었던 뭐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데 이준석 대표와 같은 국제마피아에서 활동을 했고 근데 그 마침 국제마피아 이준석 씨가 성남시와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활동을 했고 또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SNS에 몇 차례까지 올리면서 코마트레드 이준석 씨, 성남FC 후원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등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탐사기획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걸 보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을 때까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뒤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세탁하고 싶어요. 라는 전 의지로 보이고요. 근데 이재명 시장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었다는 건 팩트예요. 팩트다. 저를 고발하셔도 돼요. 아니 그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국제 마피아파라고 있어요. 있어요. 성남의 성남시. 종합시장과 여러 전통시장에서 자리세 뜯고 네. 폭행을 가했었던 정말 질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무상 씨, 이태호 씨 같은 사람들이 성남 민주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분들이 선거운동도 하고 제가 이재명 시장을 그때 비판하니까 제 직접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협박 댓글도 달고 그랬었어요. 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2010년에 시장으로 나왔었을 때 그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이무상 씨가 만든 무허가 경비업체인 경호경비연합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경호와 수행을 했어요. 네. 그건 팩트입니다. 이미 그건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시장 당선 이후에 그 경호경비연합회 출신의 인사들을 맑은물 관리사업소라든지 분당구청이라든지 임기적 공무원으로까지 채용을 해줬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을 누군지도 알아요. 제가 그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폭 출신의 사람들한테 경호도 받고 수행도 받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 줬다면 그걸 우리가 연관이라고 하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사과하라 내지는 거의 뭐 언론 탄압식으로 집권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좀 대단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도에 대한 불편함 이전에 자신이 시장 때부터 도지사까지 이른바 조직폭력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세를 동원받고 대가를 줬던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 것이 좀 먼저다. 특히 8년 동안 수행비서도 했었었고 민주당 당직자로도 채용이 됐었었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 김민석 국무총리실의 정책보장 정비서관으로 쓸래다가 조폭 논란 때문에 자진사임했었던 김진욱 씨 같은 사람도 이권 뺏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서현동 풍림아이언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빠르로 문 뜯고 폭행을 해가지고 그 가담 전력 때문에 막 폭처법 위반으로 실형도 받고 그랬거든요. 판결문이 그런 있죠. 전력들이 네. 이미 보도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왜 부정하려고 하냐는 거죠. 과거를 깨끗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균형 있게 보도합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더 나아가가지고 나의 과거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지는 조직폭력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 대단히 비약이고 오히려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과거에 이제 성남 뭐 열린 시장실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래서 뭐 누구나 와서 시장 뭐 사진 찍어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진 찍은 사람들 중에 뭐 이제 그 그러니까 다리를 올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영어 강사 출신의 다른 분이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쭈그려 앉은 사람 이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 추미애 의원, 그 이모 씨라고 하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인사들과 여러 가지 사진 찍은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언론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사진 찍고 또 채용도 해주고 또 심지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씨한테 돈도 수천만 원 세금으로 지원도 해줬어요. 그럼 그걸 연루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착한 후원이라고 합니까? 민주후원. 예, 민주후원 너무 좀 심해요. 네.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왜 이거 SBS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뭐 첫 번째는 뭐 자기 뭐 제작진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노정면 의원이 지적하는 건 음악을 깔고 음습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김상중 씨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마치 당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건 아니야. 일견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거는 문제가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재연 상황이라면 모든 시사기의 프로그램들 그런 걸 만들잖아요. 네. 어떤 뭐 조회수 내지는 시청자들 위해서 그런 것까지 정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근데 진짜 SBS 입장에서 보면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엄청나죠. 특히나 이제 뭐 공영방송사가 아니라 SBS 같은 경우는 민간 방송사이다 보니까 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SBS는 태영그룹이라는 어찌 보면 또 다른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사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기업은 굉장한 지금 압박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방송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도대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지금 뭐 이기인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뭐 연관이 아예 없다와 연관이 있다와 거기에 그때 보도에 거기 그 아래 나왔던 파타야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그 당시 그런 보도들 막 뉴스들 그런 쏟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후에 도지사 그 이후에 뭔가 주변 사람들이 마치 조폭을 이용해서 뭔가 막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이미지화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사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뭐 그런 식으로 사람 해치는데 연관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했던 누구를 채용했고 이런 것들은 팩트 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채용했다고 해서 그 마피아 조직이 했던 뭐 살인 행위나 나쁜 행위나 이런 것들 다 연관이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마치 지금 뭐 우리 당내에서도 있는 것처럼 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했으니까 그 회사의 후원을 받으면 다 나쁜 거. 약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너무 연관짓는 것들이 저는 너무 무리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SNS를 비판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니 공식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언론의 어떤 오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법적 구제가 가능한 방법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본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시면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한국일보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중재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자로서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근데 대통령은 여기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영하 씨 부분과 이 그알이 보도를 한 내용은 아예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 중재 보도의 피해자로서의 어떤 구제 신청을 하는 어떤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이 SBS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어떤 본인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언론의 보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권리구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SNS를 하면 뭐 사기업의 SBS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우두머리 격인 이준석 씨가 음. 있는 그 단체에서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파타야 살인 사건의 용의자예요. 어쨌든 이 사건과 코마트레이드 사건을 완전히 별개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조직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살인 사건에 가담도 된 거니까요. 근데 그걸 SBS한테 이건 보도하지 말고 이것만 보도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요. 네, 그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네.